3조 9천억을 이자로 내야 돼요. 365일로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107억 원을 매일같이 이자만 나가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 소장입니다. 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LH와 SH 부채, 그래서 공공임대 확대에 대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공공임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재정적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당연히 LH나 SH 등 주택 관련 공공기관이겠죠. 그런데 이미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점점 더 불어나게 되면 결국은 이걸 어떻게 막는 겁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정부가 정말로 공공임대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부터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채 규모 상위 5개 공기업을 봤더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6조로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 그 다음에 경기, 이런 순서로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지금 전부 다 상기업 상위권을 달리고 있죠. 서울교통공사 하나 빼놓고는 전부 다 도시공사 관련된 주택 관련된 그런 것들이 지금 부채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그 공공임대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재정이 늘어나는 것들,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정도의 기준선을 좀 맞춰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정도로 위험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 지속 가능성이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서울주택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 부채 증감률 추이를 봤더니 2018년부터 이제 다시 그러니까 증가 추세로 돌아선 다음에 2019년도에는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해버렸죠. 예,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나 2015, 16, 17년도에는 상당히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LH나 뭐 LH도 마찬가지고요. SH나 이런 돼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부채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에 맡기고 정부는 여기 이따 기사에 나오겠습니다만 마중물 역할만 해주고 펌프질만 해주고 소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뭔가 민간 기업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모든 걸 정부의 손에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었던 걸 못 막게 되는 거죠. 자, LH 같은 경우도 지난해 기준 부채가 132조에 달합니다. 132조. 공공중심의 공급 정책은 주택 공공기관의 재무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부채를 탕감하려면은 전세 전환보다는 임대료를 높여 수익을 내거나 어쨌든 공기업도 기업이니까 수익을 내줘야 되는데 일정 기간 임대 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팔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임대료를 높이거나 팔거나 뭐 이런 식으로 뭐 민간기업하고 똑같죠. 근데 그거를 현재 정부 정책 기조와 현재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계속 이거는 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부채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상황인 거죠. 누가 책임져 주질 않으니까. 나라에서 다 막아주고 있으니까. 자, 이런 지속적인 추세에 관련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부채 규모가 불어날수록 정작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돈에는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죠? 자연스레 공공임대주택의 질이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에 임대료를 높이지 못한다. 근데 지금 사업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럼 뭐겠습니까? 원재료 값을 좀 낮출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도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가 분양가 상인제를 적용하다 보니까 분상제 걸리니까 높은 금액에 분양을 해야 되는 게 시장 가격인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재료 값을 낮춰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좋은 입지에 그 좋은 아파트가 굉장히 지금 질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바뀌고 있는 겁니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현상을 당연히 배제할 수 없죠. 필연적으로 전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전세대책 때문에 LH 부채가 8조에서 한 10조 원 정도가 증가한다고 작년 11월 달 기사인데 전세대책으로 인해서 매입 임대를 해야 되고 시세보다 좀 싸게 줘야 되고 이런 문제는 다 누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결국은 정부가 다 떠나야 되는 거고 이 정부는 뭘로 운영되는 겁니까? 다 여러분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당연히 또 늘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 늘어나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요즘 보시게 되면은 최근 기사인데 여기 담배값 인상 8,000원대로 인상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담배값만 올리냐 봤더니 이제 술값도 올린다고 하네요. 술값도 올린다. 국민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국민 건강을 위해서 뭐 예를 들어 일주일에 라면 하나씩 먹으라고 제한한다거나 라면 값을 갑자기 뭐 1,500원을 한다거나 2,000원 한다거나 이래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리고 호황업종 같은 거는 반강제로 부담금을 걷고 있고요.
그죠? 이게 지금 다 뭐 인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인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건강수명 어쩌고저쩌고 얘기했지만 사실 명분, 이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명분이고 이렇게 올림으로써 세수를 더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저는 이런 돈들이 정확하게 좀 정말 그 구해줘야 될 이런 국민들, 저소득층 이런 쪽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실업급여가 지금 작년 10월 기사입니다. 실업급여가 지난달 1조 2천억, 5개월째 1조 원 웃돌다고 합니다. 이후에 11월달, 12월달, 1월달은 1억 원, 1조 원이 살짝 아래 9천억 이상.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엄청나게 지금, 예, 매달 1조씩, 그러니까 1년에 거의 한 12조 가까운 돈이 그냥 실업급여로 내고 있는 거예요. 자,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9천만 원, 9,100만 원 정도의 부채가 발생한다. 자, 공급되는 주택 한 채당 거의 1억 원 가까운 돈을 LH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이 말이 됩니까? 자, 정부 부동산 대책 여파, LH 재정악화 엎친데 덮친 격, 공공임대 전체 물량 중 80% 이상 떠나 2년 뒤엔 부채가 160조 원에 임박한다. 여러분들 이 수치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지금 현재 수치가 130조거든요, 130조? 그럼 130조면은 한, 몇 프로, 3% 이자만 잡아보더라도요, 130조에 3%면은 3조 9천억 원. 3조 9천억 원이 이자로 나갑니다. 연이자로. 연에 3조 9천, 이거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3조 9천억을 이자로 내야 돼요. 그러면 3조 9천억을 여러분들, 우리 계산을 해보죠. 365일로 매일매일 하게 되면은 매일 107억 원을 매일같이 이자만 나가야 됩니다. 이거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107억 원을 매일 주는 거예요. 이자로만. 원금은 건들지도 못하고. 그럼 도대체가 이 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채 조정을 해야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재정을 떠안으면서까지 나가야겠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자 그러면은 160조 원 육박을 하고 이러면은 제가 볼 때 한 130억씩 내야 돼요. 매일 이자를. 그죠? 예. 다 여러분들 돈으로. 그럼 뭐 다른 것들의 복지 같은 게 축소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세금을 또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게 걷거나. 그죠? 예. 지금 전세 물량 공급하는 거 8조 이상 부채가 늘어나고 있죠. 그 다음에 LH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11조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지보상금 총 50조 중에서 한 21조 정도를 LH가 지금 낼 걸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2년 뒤에 부채가 160조 원에 달해 회복이 불능한 상태에 빠질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지금 LH의 부채 수준이 현재 132조인데 이 상태가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이미 246%입니다. 여러분들 자본 대비 부채율이 246%라는 것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본 잠식이란 말 들어보셨죠? 자본 대비 부채가 많으면 자본 잠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부채 비율이 자본 대비 2.5배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기업이었으면 애진역이 망했죠. 파산하고 벌써 사라진 기업인데 지금 국가의 돈으로 결국은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혈세로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 비율을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경영을 해야 되는지는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국내 공기업 가운데 가장 큰 규모죠. 가장 큰 규모. 자, 그래서 LH가 이런 문제가 어제 오는 일은 아닌데 2010년 부채가 그때 이제 100조 원을 처음 넘자 인력 4분의 1을 감축을 했어. 엄청난 감축이죠. 임금을 전체 10% 삭감하는 등 구조개혁을 시행한 바 있어서 자구 노력을 펼친 결과 2013년 142조 원까지 갔다가 지난해 말에 2019년에 126조 원까지 줄였는데 이번에 다시 공급대책, 전세대책, 뭐 공공임대, 3기 신도시 공급대책 하게 되면서 엄청나게 다시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시장 정상화가 공기업 LH 부채 문제 해결의 첫 순서라며 공기업 빚은 국민 세금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당국이 깊이 인식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게 LH가 나랑 무슨 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국가 재정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여러분들, 그러면 560조에서 140조, 130조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의 4분의 1 정도 되겠죠? 예, 한 4분의 1 정도를 쏟아 부어야, 우리나라 1년 예산, 총 예산의 4분의 1을 쏟아 부어야지만 이 빚을 겨우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 지금 빚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위험성을 감지하고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현재 정부 정책은 그것과 반대로 가고 있어서 우려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